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5학년 친구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4단원 글쓰기의 과정입니다. 그래요. 글쓰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글쓰기 어렵죠? 왜 어렵나요? 갑자기 쓰려고 그러니까 뭘 써야 할지 모르겠죠. 왜 갑자기 써요? 여러분 4단원 제목이 뭐예요? 글쓰기에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모든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바로 쓰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써지죠. 자,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은 무엇인지가 4단원의 핵심 내용인데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쓸 내용 떠올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오늘의 핵심어부터 봐야겠죠? 오늘의 핵심어는 문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낱말을 합쳐서 문장 단위로 쓰게 돼요. 그죠? 하나의 문장 완성하다 보면 한 문단이 나오고 그렇게 문단들 몇 개를 엮으면 글이 되는 거죠. 자, 그냥 흔히 문장 하는데 과연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개념은 뭔가? 국어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때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가 바로 문장입니다. 나 배고파. 나 배고파. 하나의 문장이 돼요. 배고프다고 하는 지금 감정을 완결되게 표현했잖아요. 그치? 자, 이와 같은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고 이와 같은 문단들이 모여서 글을 이룹니다. 자, 오늘의 핵심어와 관련된 핵심 개념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개념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자,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이라는 얘기는 문장 성분이다라는 거죠. 문장을 구성하는 그럼 성분에는 무엇이 있는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있습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하면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5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때 일단 주어하고 서술어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때로 목적어가 되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목적어 없이는 문장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인데요. 자,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했지? 누가? 어떤 상태지? 누가? 이렇게 누가나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주어입니다. 그러면 서술어는 뭐냐? 문장에서 주어가 있다면 누가 또는 무엇이가 있죠. 그렇다면 이 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말이 바로 서술어예요. 그래서 움직임이라면 이제 어찌하다, 상태라면 어떠하다, 뭐 상태나 성질이라면 어떠하다 또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누가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만으로도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죠. 나는 달린다. 만으로도 충분히 문장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목적어는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동작 자체는 서술어라면 이 동작의 대상, 무엇을 했는데 그래서 이 무엇을이나 누구를 해당하는 말이 바로 목적어예요. 무엇을이나 누구를. 그래서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서술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친구는 좋아합니다. 내 친구는이 주어가 되고 서술어 좋아합니다죠. 어찌하다예요. 근데 내 친구는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물어봐요? 뭘 좋아하는데? 그치? 여기서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만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는,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은 강아지를. 내 친구는 강아지를 좋아해. 이렇게 표현하면 완결된 내용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친구는 누가에 해당하는 말인 내 친구는이 주어 그리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강아지를 해당하는 말이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좋아합니다가 서술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문장 성분들이 있고요. 이와 같은 문장 성분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는데 글을 쓸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쓸 내용부터 떠올려야 돼요. 어떤 내용을 쓸지를 떠올리지 않으면 글을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개념은 쓸 내용 떠올리기입니다. 쓸 내용을 어떻게 떠올릴까요? 일단 먼저 글을 쓰는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는 목적, 글을 읽을 사람,
그리고 글이 실릴 매체 따위를 생각하는 건데 이 글을 쓰는 상황에 따라서 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목적이 읽는 이를 이해시키기 위한 거다. 그렇다면 뭔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내용으로 골라야겠죠.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글의 목적이 읽는 이를 설득하는 거다. 그렇다면 내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내용이어야겠죠. 그리고 읽을 사람도 매우 중요한데 누가 읽을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나 그 내용의 수준이 달라져요.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선생님 우리 방금 전에 문장 성분에 대해 살펴봤는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까지만 나오는 거고요. 이 같은 문장 성분을 중학생 언니 오빠들한테, 누나 형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는 모든 문장 성분이 다 나와줘야 돼요. 그 안에는 부사어도 들어가고 관용어도 들어갑니다. 독립어도 들어갑니다. 같은 문장 성분에 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항상 읽을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매체에 실릴 거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체도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쓰고 싶은 내용을 이제 수집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자유롭게 떠올릴 수도 있고 또는 주제를 나누어서 떠올려 볼 수도 있어요. 먼저 그냥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린다. 말 그대로 그냥 짧은 시간 동안 떠오른 생각을 빠르고 간단하게 쭉쭉 적어보는 거죠. 뭐 내가 그냥 겪었던 일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뭐 강아지가 아팠던 일, 할머니 댁에 간 일, 놀이공원에 놀러 간 일, 날코찔이 멈추지 않았던 일, 친구들과 야구한 일 그냥 쭉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올린 내용들 사이에는 별로 연관성이 없죠. 자, 이번에는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떠올리는 건데 이건 뭐냐면 떠오른 생각을 몇 가지로 나눠요. 나누려면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하죠. 비슷한 주제별로 묶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겪은 일을 떠올린다라고 했을 때 앞서 자유롭게 떠올리기 위해선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롭게 떠올렸다면 이번에는 뭐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신기했던 일 이런 식으로 주제를 나누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음식 만들기나 뭐 제주도에 놀러 갔던 일은 즐거웠던 일 쪽으로 묶이겠죠. 딸꾹질이라든가 강아지가 아팠던 일은 힘들었던 일로 묶이겠죠. 야영을 갔거나 아니면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말했을 때 뭔가 신기한 경험을 했다면 얘네들은 신기했던 일로 묶일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떠올릴 거냐? 이거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자유예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골라서 쓸 내용을 떠올리는 거죠. 오늘은 글쓰기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과 관련된 교과서 활동 만나볼까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알기 부분에서 이제 교과서 활동은 말 그대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선 정확하게 알고 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찾아내고 또는 각각의 부분에서 하나를 빼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께 선물을 까지만 넣어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어떻게 한 건지 서술어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어색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적절한 서술어를 넣어보는 거예요. 엄마께 선물을 라면 드렸습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오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와 같은 활동들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이어서 쓸 내용 떠올리기 활동을 살펴보시면 이제 상황극이 하나 나와요. 민재라는 친구가 이제 글을 쓰는 상황, 그래서 내용 떠올리기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데, 자, 글을 쓰는 상황을 살펴보시면 친구가 와서 민재야, 이번 학급 신문의 시를 글을 한 편 써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재가 지금 글을 쓰는 상황, 그러니까 그 지금 매체가 학급 신문의 시를 글이에요. 그래서 민재는 고민을 하죠. 어떤 글을 쓸까? 그래, 내가 지난달에 겪은 일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자. 자, 민재가 글을 쓰는 목적은 지난달에 겪은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때 민재는 내 글을 누가 읽을 건지 생각합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읽을 글이에요. 이렇게 읽을 사람이 우리 반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친구들이 재미있어 할 내용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올려 봤습니다. 이렇게 민재는 글을 쓰기에 앞서서 어떤 상황인지부터 살펴봤던 거예요. 목적, 그리고 또 읽는 이, 그리고 어떤 매체에 실을 것인가. 자, 이렇게 글을 쓰는 상황에 따라 주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민재는 이 상황에서 글로 쓸 내용을 떠올려 봤는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려 봤어요. 우리 앞에서 잠깐 본 거죠? 뭐 놀이공원에 간 일도 강아지 아팠던 일, 할머니 댁 간 여러 가지 일들. 짧은 시간 동안에 떠오른 생각을 그냥 빠르고 간단하게 자유롭게, 말 그대로 자유롭게 적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는 거였는데 몇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겪은 일은 이제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 신기했던 일 이런 식으로 주제를 나누어서 그 주제에 알맞은 경험들을 묶어보는 것이죠. 자, 떠오른 생각을 비슷한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재는 이제 한 가지 일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일이냐면 지난 주말에 삼촌 댁에서 또 민재 집도 나오고 가족 그리고 삼촌과 함께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달걀말이를 먹었고 달걀말이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달걀말이를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죠. 글 쓴 과정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학급 신문에 글을 싣기 위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죠. 글을 쓰게 된 상황을 생각해보고 쓸 내용을 두 가지 방법, 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리기와 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떠올리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떠올려 봤고 그래서 글로 쓰기로 한 일, 그러니까 결정이 됐어요. 처음으로 스스로 달걀말이를 만들어 본 일을 쓰자. 그래서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죠. 해서 글의 제목도 도전 달걀말이. 내용은 직접 달걀말이를 만들고 달걀말이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스스로 달걀말이를 만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글로 쓸 내용을 떠올릴 때는 글을 쓰는 목적, 또 읽는 사람을 고려해서 쓸 내용을 떠올려 봐야 해요. 자, 민재가 글을 쓰는 목적은 학급 신문에 글을 싣기 위해서였어요. 읽을 사람은 같은 반 친구들이죠. 떠올린 경험으로는 지난 주말에 삼촌 댁에 다녀왔다는 것, 달걀말이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달걀말이를 만들어 봤다는 것. 이렇게 글을 쓰는 상황과 또 쓸 내용을 떠올려 보니까 어때요? 훨씬 더 촘촘하게 조직적으로 글을 잘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글 쓸 내용을 떠올리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을 쓰는 목적, 읽을 사람 고려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주제 정해주시고 글의 주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목을 붙여봐야겠죠.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쓴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한눈에 후루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장 성분 살펴봤어요. 문장 성분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있다는 것 중요하죠? 누가 또는 무엇이 해당하는 말이 주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이 서술어, 무엇을 또는 누구를 해당하는 말이 목적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쓸 내용을 떠올리고 정리하기까지 해봤습니다. 쓸 내용 떠올릴 때 두 가지 방법, 자유롭게 떠올리기와 주제로 나누어서 떠올리는 것. 그런 다음에 이제 쓸 내용을 정리할 때 글을 쓰는 목적, 읽을 사람, 주제 생각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퀴즈 만나봐야겠죠? 오늘 만나볼 퀴즈는 말이죠, 선생님이 문장 성분에서 골라봤어요. 문장 성분을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처음 배울 때만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어떤 용어가 좀 어렵게 나와서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구분할 줄 알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뭐 글을 길게 읽어야 되거나 여러분이 막 생각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딱딱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성분만 찾아내면 되니까 오히려 문제 풀 때는 내용만 이해가 잘 되면 문제 풀 때는 좀 더 쉽다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여러분.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우리 세 가지 문장 성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말 무엇일까요? 그래요. 정답은 서술어입니다. 서술어는 이렇게 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또는 무엇이가 되는 거죠? 목적어는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 동작은 어찌하다잖아요. 그렇다면 이 동작의 대상이라는 건 무엇을 어찌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이나 누구를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목적어가 됩니다. 문장을 한 5개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들도 있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나는 달린다 이런 거 해봤잖아요.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장. 근데 이 서술어도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각각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들을 떠올려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된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찌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꼭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봤던 문장들 있잖아요. 과연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고 목적어는 무엇이고 서술어는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죠. 목적어는 있는 문장도 있고 없는 문장도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찾아보는 것. 뭐 누가 무엇이 또는 무엇을 누구를 이것만 잘 생각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몇 번만 연습해 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제가 아마 다른 국어 내용보다 더 쉬운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글쓰기의 과정 4단원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